가문을 구했다. 이것은 당시 개발된 소차란 무기다. 소차는 엘리베이터처럼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성 안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용 차량이다. 네모난 상자처럼 생긴 전호피차라는 무기도 개발됐다. 전호피차는 성벽 가까이 접근해서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장갑 무기였다. 수나라는 이렇게 땅속에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잠입하려고 한 것이다.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로는 포행차가 있었다. 발석차라고도 불린 이 무기는 수백 가닥의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겨 거대한 돌을 순식간에 날리는 것이다. 운제라는 이름의 무기도 있었다. 고구려의 높은 성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로 사다리가 40m 높이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다. 그 무렵 수나라 수군기지인 등주성에서도 대대적인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수백 척의 전선을 만들도록 명한 것이다. 이번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됐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리들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감독을 해 백성들은 하루 종일 물속에서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잠시도 쉬지 못하니 허리 아래엔 늘 구더기가 들끓었고 10명 중 서너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나라의 전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국 고대 문명에 관한 한 도록에서 당시 만들어진 전선의 모형을 찾을 수 있었다. 모형을 토대로 영상 복원한 수나라의 5층 누선이다. 최고 1000명의 군사를 태울 수 있는 거대한 군함. 수양제는 이렇게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다. 수나라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수나라가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남쪽에 진을 멸함으로써 수나라를 통일하게 되는데 진나라를 통일할 때도 그런 규모는 나타나지 않고 또 돌고를 압박해가면서 이제 돌고를 이제 굴복시켜 나갈 때도 그런 규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만반의 전쟁 준비를 마친 수양제. 그는 612년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을 위해 동으로 진격한다. 바로 이 사람이 수나라의 두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수양제입니다. 수양제. 이 시호에는 하늘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거역했다는 건 수양제가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고, 백성을 학대했다는 건 바로 고구려 정벌을 위해 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기 때문입니다. 수양제는 그야말로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가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건 수양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수나라를 통일한 수양제의 아버지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1차로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은 건국 초부터 계속된 오랜 꿈이었던 거죠. 도대체 고구려가 어떤 존재였길래 수나라는 대를 이어가며 고구려 정벌에 이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중국의 동북 국경 지역인 지반. 고구려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수도였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반은 최근 몰라보게 달라졌다.
도로도 새로 정비되고 건물들도 모두 새 단장을 했다. 무엇보다 흔적만 남아있던 국내성 성벽들이 말끔하게 보수됐다. 제법 역사 도시의 면모를 갖춘 모습이다. 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에 대한 보수 작업도 일제히 이루어졌다. 장수왕의 능으로 알려진 장군총도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다. 특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광개토 대왕비였다. 그동안 민가 사이에 방치돼 있던 광개토 대왕비가 지금은 유리막으로 보호돼 있었다. 비석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얘기를 들려주는 유적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비다. 높이 6m 39c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비석. 이 비는 광개토 대왕 사후부터 오늘날까지 1500년을 이렇게 서 있었다. 광개토 대왕비의 내면은 고구려인들이 직접 기록한 1775자의 비문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고구려 건국신화와 광개토 대왕의 정복전쟁 기록, 그리고 묘 관리에 관한 것이다. 그중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 기록을 살펴보자. 비문에 남아있는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은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말해준다. 특히 비려라고 하는 거란족 정벌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서북 영역을 찾는 중요한 열쇠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 대왕이 친히 비려 정벌에 나선 것은 395년. 부산을 지나 염숫가에 있는 세부락과 6,700영을 부수고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양을 획득했다고 한다. 비려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우마군양, 6,700개의 영, 염수, 그리고 부산이다. 이 중 1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을 단서는 염수, 즉 소금강일 것이다. 중국 학자들은 광개토 대왕이 정벌했다는 염수를 오늘날 혼강 일대인 염난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은 염수는 부산을 지나 우마군양을 만나는 곳이므로 요하를 건너 보다 서쪽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염수가 있는 비례를 시다무렌강 유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광개토 대왕 비문을 따라 고구려 정복 루트를 몇 차례 탑사한 결과다. 비문에 보면 그 지역을 원장하면서 수많은 우마군양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구려의 중심부나 중원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게 우마군양이 불가칭수라고 할 수만큼 없습니다. 바로 초원 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바로 광개토 영락 5년째 정복 지역은 오늘날 시라브랭강 유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작진은 서영수 교수가 말하는 시라무렌강을 직접 찾아 나섰다. 요화를 건너 내몽고에 들어서자 많은 양들과 말들을